자, 이번에는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오늘 주목할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투자의 실마리를 우리는 잡아야 된다. 좋은 리포트 나왔다고 그날 당장 사자는 게 아니라 말이 되네? 이건 말이 안 되네. 너무 올랐잖아. 리포트 나와서 그날 오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날 올라가면 물릴 확률이 높죠. 어떤 얘기들 하는가 이제 보면서 찜해놓고 그런 종목 중에 요즘 수익률 잘 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뭐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종목 가운데 동아소시홀딩스 그죠? 제가 얘기했더니만 어떤 분이 동아소시오 좀 봐야겠는데 그랬는데 소시오가 막 쏘고 있어요. 네. 오늘 보면 동아소시오가 우리 얘기할 때 요 정도 자리였는데 12만 7천 원. 이제 CMO 얘기 나오면서 오늘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CMO 얘기 나오면서 오늘 급등한 거죠. 그래서 요 자리가 조금 그때 얘기할 때가 그때 얘기는 기억나세요? 왜 여기 그때 여기 찔렀던 거 이거 뭐죠? 콜드체인 얘기였었잖아요. 근데 콜드체인 관련주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리포트를 보고 분석을 해봤더니만 동아소시홀딩스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콜드체인 말고도 CMO가 있다. 그다음에 이 제약품들 실어 나르는 용마로지스 이런 회사가 있다. 좋게 보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요 하셨는데 그 자리가 여기였었거든요. 요 자리 요 언저리에다가 2만원, 13만원대인데 저는 이때도 조금 비싸다고 봤습니다. 야, 조금 더 떨어지면 좋지 않을까? 떨어져 주면 한 12만원 밑으로. 근데 뭐 어제 그제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CS 윈드 그렇죠. 이런 종목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것도 관심 갖고 찜해놓고 보자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리포트 가운데 제약주 가운데 CMO가 오늘 관심이 있었는데 요런 재밌는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목도 잘 뽑았습니다. 제목이 거들떠보자 중견제약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가치가 없는 거 볼 때는 뭐라 그래요? 거들떠보지도 말아라. 예, 그런데 거들떠보자. 이게 약간 표현을 거꾸로 쓴 거죠. 케이프증권에서 그런 자료를 냈는데 이게 제목이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요약을 드려보면 사실은 이런 이 중견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하고 이렇게 막 파이프라인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 사실 수익이 대박이 나는 종목들은 아닌데 근데 이 제약주 가운데서도 자기만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거나 R&D 역량이 있거나 배당 매력이 있구나 이런 주식들은 매력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뽑은 종목들이 한독은 보니까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이런 걸로 해서 희귀약품 주로 희귀약품이군요. 스트렌식스, 골증상 치료제, 데피델리, 저도 몰라요. 데피델리 오주, 간정맥 폐쇄증 치료제. 이걸 딱 들어봤더라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희귀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환자가 살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한 분야가 있는가. 소위 이제 버핏이 얘기하는 그런 해자가 있는가. 뭐 이런 거겠죠. 환인제약은 보면 코로나19로 팬데믹 때문에 다들 지금 신경과 의약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약간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건강 관련된 약을 환인제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가 배당률도 2.5% 나온다. 대원제약은 요즘 파우치 형태의 실업제 시장.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약 가운데 무슨 감기약 나오면서 이렇게 색깔별로 하는 거 그거 대원제약 아닌가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특화된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중심의 영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원제약. 그다음에 하나제약은 마취제 쪽이래요. 주로 마취제 쪽으로 여기도 시가 배당률 2% 정도. 삼진제약도 시가 배당률 3% 정도. 이런 기업들 좀 눈여겨보자.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상당히 말은 되는 얘기죠. 그래서 중견 제약사들도 자기 분야를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보자. 이거고요. 주가를 다 일일이 보기는 어렵네. 자, 오늘 리포트 가운데 또 볼게 오리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음식료가 최근에 좀 약한데요. 약한데, 오리온 얘기는 며칠 전부터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리온이 오늘 리포트가 나오고, 일단 오늘은 주가가 강하게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온 두 마리 토끼가 모두 잘 잡혀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오리온이 저는 이 리포트 보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10월 달 영업 전망치 자료를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리포트들이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실적들을 지금 분기 실적 나오는데 옛날에 분기 실적도 안 냈습니다. 옛날에는 반기 실적, 연간 내다가 이제 분기 실적 내는 게 의무화 됐는데 이 회사는 오리온은 한 달에 한 번 실적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발표해서 애널리스트에게 준다. 자신 있는 겁니까? 자신 없는 겁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 자기 회사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보면 두 마리 토끼가 잘 잡히고 있다는 것은 국내하고 뭐 해외 중국 쪽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딱 봐도 이제 비디오가. 그래서 보면 중국 매출액도 10월에 900억 원, 25% 정도 늘어났고요. 11월 광군제 효과, 스낵 매출, 신제품. 지난번에 꼬북칩 그게 오리온이었나? 꼬북칩? 맞나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고 신제품 효과, 꼬북칩 초코가 그때 없어가지고 뭐 난리라고 했던 게 아마도 오리온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17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고 주가를 한번 보죠. 네, 오리온 보면 얘는 키움증권의 자료인데요. 예, 지속 가능한 성장의 표본이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델들을 내주고 있다는 거죠. 신제품 확대를 통해서 성장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기존 브랜드가 확장되고 있다. 초코파이, 꼬북칩 맞군요. 네. 그 다음에 신규 카테고리 확대. 한국에서는 음료, 음료 뭐 여기 새로운 거 좀 내놨는데, 중국에서는 김스낵, 닥터유, 이런 것들, 타국가, 베트남에서는 양산빵, 네, 중국, 한국에서 닥터유, 이 음료수가 닥터유인 모양이다. 이런 거 먹어봐야 돼요. 한번 닥터유 같은 것도 먹어보고요. 꼬북칩 드셔보셨어요? 꼬북칩 초코 드셔봤어요, 여러분? 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다 먹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맛있는지, 그냥, 마케팅인지 주변 사람들이 먹는지, 투자 의견, 매수고요. 17만 5천 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꼬북칩은 호불호가 있어요? 맛있는 분, 맛있다고 하시는 분도, 유희아님은 맛있고, 네. 예, 특유의 맛이 있겠죠. 근데 제2의 허니버터칩이 될 것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리온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기가 되나? 말이 되나? 어제 SBS 나왔는데, SBS도 오늘 SBS 어떻게 됐나? 어제 주가 급등했었고요. SBS가 보니까 깜놀할 만한 실적이 있었다. 예. 오늘도 5% 올랐네요, SBS. 어제 장대에 이어서. 예, 그런 거 보는 거죠. 네. 오리온 같은 경우 그동안 그러니까 계속 주가는 흘러내렸는데, 괜찮다. 이거 눈여겨보면 어떤 리포트 그런 거 있었는데, 오리온 지금 사놓으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표현을 썼더라? 하여튼 그런 표현들을 나중에 썼었는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바닥을 11월 초에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또 되밀렸다가 오늘 그냥 장대 한봉을 일봉에서 냈네요. 오늘 강하게 이제 몇 퍼센트 오른 거야? 8%인가요? 10%인가? 현재가 보죠. 오늘 오리온이 8.7% 올랐습니다. 장대 한봉을 나타냈는데 주봉으로 한번 보죠. 네. 주봉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사실 주봉으로 보면 추세를 아직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사기는 조금 부담돼요. 어제 우리 김중근 선생님의 표현에 빌자면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거죠. 구름대 위에서 사라. 김중근 대표님 밀목균형표로 보면 이럴 때 구름대 위에 있을 때 사가지고 구름 끝날 때까지 이런 국면에 가지고 있어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여기 구름대 이제 내려와서 그렇죠. 이제 올라가도 대일 국면들이 많은 거죠. 소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이 구름대가 이제 요 위에 있는 구름대들이 올라가면 여기가 얼마인가? 13만 원, 13만 원대 가면 여기서 부닥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쨌든 음식료 가운데 오리온 얘기했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뭔가요? 하이트질러? 하이트질러도 괜찮다고 얘기를 몇 번 했을 것 같은데, 하이트질러 아직까지 못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그럼대 밑에서 아직까지 약세 추세로 갑니다. 오리온 목표가 어쨌든 17만 원 정도 잡고 긍정적으로 봐서 오늘은 주가가 리포트 빨이 있었다. 리포트 빨이죠. 이거 약발로 오늘 8% 오른 거죠. 12만 4천 원 정도 왔습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가 갑이 아닌가요? 당연히 갑이죠. 오리온. 네.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이런 데도 많고, 참 초코파이 같은 거, 농심 새우깡, 동아제약 바카스 이런 거 하면 100년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네. 하이트질러는 삼성보다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종진김님. 네. 하여튼, 뭐 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주류 회사, 잘 나가는 회사 사셔도 되고요. 네. 오리온. 눈여겨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보는데 또 못 보고 싹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ST팜에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예, RNA CMO의 강자, 그러면서 ST팜이 나왔는데, ST팜은 많이 아시죠? 원료의약품이잖아요. 원료의약품이고, 최근에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꽤 조정을 일봉상 받았다가, 위로 뚫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오늘 완전히 장대 양봉을 또 냈습니다. 18%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포트도 나온 데다가 CMO 오늘 삼성바이오라든지 CMO 관련주들이 다 올랐잖아요. 그 영향으로 이제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우리가 이 동아소시홀딩스가 얘 대주주다. 그 얘기하면서 이 세 마리 그 동아소시홀딩스가 세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운데 하나가 ST팜이다. 오늘 동아소시 오른 이유는 이 ST팜이 올랐던 영향들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치고 가니까 전고점이고, 전고점 오히려 8만 원 뚫고 갈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못 사더라도 마음속에 찜해놓고 보면 ST팜 보는 거죠. ST팜이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네, 뭐가 좋다고 하는가? RNA CMO의 글로벌 강자다. 저도 ST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뭐 다 못 봤다가 오늘 또 좀 같이 공부를 뭐 했습니다. 여기는 그 의료 그 원료 이런 거를 만드는 데인데요. 주로 이제 올리오 뉴클레오타이드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3사가 있는데, ST팜, 에질런트, 니토덴코아베시아. 발음도 어렵네. 니토덴코아베시아. 어느 나라 기업인지 몰라. 에질런트로 보니까 영국이나 뭐 미국인 것 같고. 어쨌든 글로벌 3사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질런트가 증설 계획 발표했고, 네. 올리고 원료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ST팜도 증설을 하는군요. ST팜의 증설은 기존 건물의 3층, 4층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22년 초에 더 빠르게 완공이 된다. 그래서 이 원료의약품 시장 여기서 강자로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쪽 시장에서의 뭐 막강한, 네, RNA계의 삼성바이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도대체 올리고 뉴클레오가 뭐야? 한번 찾아봤는데요. 찾아봤더니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합니다. 올리오 뉴클레오타이드. 혹시 뭐 화학 전공하는 사람 계세요? 약국에 계시거나 이런 화학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올리오 뉴클레오타이드, 올리오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원료의약품이라는 거, 원료의약품인데 사전을 한번 보죠. 생화학 백과사전. 올리오 뉴클레오타이드는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생물학 및 유전체학, 생화학, 분자생물학적 연구나 실질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위해 합성한 짧은 가닥의 DNA 또는 RNA 분자다. 벌써 어려워져요. 이는 질병 진단 연구, 유전자 검사 및 치료, 법의학 등에 다양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런 원료의약품인데 이런 아까 보면은 RNA CMO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DNA, RNA의 분자 구조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합성품들을 나오면서 이 치료약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그 의료약품이죠. 네. 아, 왜들 이러세요? 올리고당은 안다고요, 이모션이. 올리고당은 나도 알아요. 올리고당은 이 물엿 같은 거잖아요. 음식 갈 때 넣는 거. 올리고당, 그쵸. 예, 물엿 대신 넣는 거 맞아요. 박주혜님. 그 올리고가 아니고,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어떤 RNA, DNA의 단순한 분자, 구조. 그건 굉장히 합성한데요.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원료약품으로. 네, 뉴클레오타이드는 알죠? 네. 박주현님, 알아요. 뭐 설명 좀 해봐요. 설명 좀. 어떤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RNA계의 삼성바이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표가를 아까 키움에서는 9만원 잡았는데요. 9만원. 9만원 잡았는데요. 오늘 주가가 하루에 18%나 올라버려가지고요. 예, 7만 6천원, 8천원, 7만 6천원 정도 와 있습니다. 거래 오늘 실렸고, 네. 너무 올랐습니다. 그죠? 하루에. 야, 하루에는 일단 저 같은 거는 18% 올랐으면 무조건 반터입니다, 일단. 그 다음날 이제 나머지 가지고 또 가거나. 눈여겨봅시다. ST팜, 그 다음에 동아소시홀딩스도 같이 보는 종목입니다. 한 종목 더요. 유닛 테스트. 유닛 테스트는 왜 말씀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유닛 테스트를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하면서 DDR5 얘기하면서 검사 장비, 유닛 테스트하고 한 다섯 개 기업들을 언급했는데 쭉 보니 유닛 테스트하고 테크윙하고 좋아 보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테크윙은 어때? 물어보시는 분 있었는데,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 시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째려보고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를요. 근데 이 내용부터 보면 일단은 유닛 테스트가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보내자는 거죠. 나쁜 게 다 지났다. 3분기에 보면 영업이익이 11억 적자가 났다는 건데요. SK하이닉스 중국 오시양 버닌 장비가 4분기로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SK에 넣어서 SK의 중국 공장이군요. 여기다가 버닌 장비 늘려던 게 지연이 돼서 4분기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장비업체들은 건설업체나 장비업체들은 발주 하나 하고 장비 수주하는 게 굉장히 매출이 크잖아요. 초코파이처럼 초코파이 꼬북칩처럼 몇 백만 개 팔아서 파는 게 아니라 장비 하나 하면 몇백억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의 영향이 큰 건데 이 버닌 장비가 3분기에 실적이 안 됐고요. 근데 이게 4분기에 지금 실적에 잡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 D램 장비 지연됐던 것이 잡히면서 영업이익이 171억 날 걸로 개선이 된다는 거고, 좋은 거는 또 넘쳐난다. 첫 번째, DDR5의 본격적인 확대로 버닌 장비 수주가 증가 기대된다. 지난번에 DDR5, DDR4와 5의 차이점 보면서 봤습니다. 두 번째, 미국 고객향 낸드 장비 본격 생산된다. 지금은 D램보다 사실 낸드죠. 낸드 쪽을 봐야 됩니다. 중국 고객향 D램 장비 수주 세 번째. 네 번째, 국내 대기업향 신규 태양광 사업 진출도 기대가 된다. 목표가를 무려 32,000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전에 얼마였는데요? 여기 보면 자료들의 전에 얼마인지도 나옵니다. 전에 2만원에서 32,000원으로, 이야, 대박으로 올렸어요. 보면, 유닛 테스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식을 언제 매수할 것인가? 일단 3일을 기다려봐라. 페로브스카이트, 기억나세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 태양광의 새로운 소재를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어서 태양광 쪽으로도 상당히 얘기가 된다. 페로브스카이트 그때 말씀드려서 같은 반도 DDR5에 따른 장비 쪽 수요도 있는 데다가 태양광 쪽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 주목해서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말씀 한번 드리고 나서 주가가 유닛 테스트가 비교적 강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안 사죠. 짱만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 떨어져 주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은 안 떨어집니다. 대략 그때 우리 얘기했던 그 시점이 요 언저리쯤 될 거예요. 23,000원, 2,000원대인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지난 이틀간 주가 올랐고요. 올랐고, 오늘 조금 조정인 듯 했는데 1.8%. 언제 장중에 한번 굉장히 출렁거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군요. 어제 보세요. 어제가 요 시초가에서 한 4%인가 왕창 밀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때가 타이밍이었는데. 그리고 어제, 종가는 어제도 꽤, 올라서 끝났어요. 한 4, 5% 올랐나요, 어제? 종가는 어제 1.8%구나. 어쨌든, 유닛 테스트, 안 그래도 조금, 결국 소부장 쪽으로 가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택이냐 컨택이냐 중심은, 컨택 쪽으로 왔다고 보고, 그러면 삼성전자 가고 이러면 결국은 삼성전자는 사기 어려운데, 소부장 간다. 그 중에 여러 종목이 있지만,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마침 또 오늘 자료가 나왔고요. 그래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마음속에 좀 찜해놓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죠. 또 무슨 얘기를 했었나. DDR5 얘기했더니만, 오락실에 또 DDR 게임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딴짓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때 같으면, 그럴 텐데, 좋아요. 그런 얘기 좋습니다. DDR5도 했고, 유닛 테스트가 태양광 쪽이 있습니다. 태양광 쪽도 하고요. 미국 수주를 받았다네요.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포트 살펴봤고요.